네, 최근에 부진했었던 IT 대형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낙폭을 줄이고 오늘은 이제 소폭이나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보수적인 의견으로 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은 긍정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대형주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도 연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미국의 나스닥에는 그 팡 종목,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많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흔히 말하는 이제 기술주예요. 그 섹터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요. 물론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업들의 수익 구조는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고, 네,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업체들은 이제 플랫폼 업체로서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술주라는 이유로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스닥 지수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일까? 이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이후에 좀 꺾였던 것은 그 실적 우려감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근에 거의 뭐 30%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하게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이제 업황이 정점을 찍고 꺾이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급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 업황 둔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이제 D램 가격이 계속해서 급락한다는 게 문제였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D램 가격이 일단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생기긴 했어요. 제가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DXI 지수입니다. 이 DXI 지수를 볼 수 있는 곳은 D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예요. 네. www.dramexchange.com에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에 DX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아래로 가파르게 꺾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D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악재 요인이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죠? 네, 약간은 반등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것인데 그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실적 우려감이 사실 많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개별적으로는 갤럭시 S10이라든지 갤럭시 폴드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물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반도체주입니다. 절대 휴대폰주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반도체의 이제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이 기여도는 5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이익이 그 반도체에서 나온다라는 부분이에요. 50%도 사실은 넘어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70%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꾸준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S10은 이전에 없었던 폴더블 그리고 5G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기 판매량이 좋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견인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디까지 꺾일 것이냐? 저는 상반기까지라고 봐요. 그래서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일단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서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전에도 제가 반도체주를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던 4차 산업이란 말이죠. 네, 4차 산업 사물 인터넷, IoT죠. 그 다음에 뭐 5G라든지 드론, AI,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등. 뭐 이 외에도 엄청 많은데 4차 산업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쓰지 않았던 분야에 이제 반도체가 쓰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반도체가 쓰였던 분야에는 더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의 수요를 견인시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주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은 관점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이제 환율인데 그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했다가 오늘은 이제 조금 꺾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락했었던 추세를 딱 돌려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웬만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깰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환율이 유지될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동안 견조했었던 수출이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를 보실 분들은 수출이 이제 3월 달에 조금 감소세가 둔화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일단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디램 가격.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환율. 완만하게 강세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수출. 3월 달에 반도체 수출 감소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은 추세적인 반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판단은 당장 매수할 만큼 매력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정이 나왔고 디램 가격의 급락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고 또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워낙에 가파르게 깎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깎일 폭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향후 디램 가격, 환율, 수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씩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반도체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